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시작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시행되는 곳에서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군산 시민태양광 발전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의 시민펀드 모집에 내년 1월 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 지역으로 제안해 투자자를 2주 동안 모집하기로 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민 80% 투자는 50%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영등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영등동 일대 상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시행됐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해 방역 패스가 무색한 데다 학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입니다. 방역 패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 출입 명부 단말기 6대가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관람객은 QR코드 인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가를 확인해보니 QR코드 인식기는 없고 아직도 수기 명부나 안심콜 서비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기 명부나 안심콜은 출입 정보만 제공될 뿐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출입자가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증명해야만 하고 업주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기 안심코를 쓰라기도 지금 남겨놨고 학교 현장도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방역 패스 적용을 유예한 가운데 학교 방문 접종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백신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상당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오히려 못 맞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학원가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 학원만 630여 곳.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방역 패스로 아예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합니다. 학원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요. 왜냐면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많이 생활하는데 학교는 괜찮고 학원은 와서 학습만 하고 뭐 길어야 2시간 머물다가 가는데 왜 학원에 그 방역 패스 적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 여부를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한 방역 패스.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은 준비가 미흡하고 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12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0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완주 11명 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완주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에게 확산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7,433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7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783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18명이 줄어든 876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0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293명입니다. 도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A씨는 입국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완주군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0일 오미크론 변이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후 A씨와 접촉한 형수와 조카 등 가족 3명과 조카가 다니던 어린이집 종사자 1명 등 4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원생 가족 등 19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 시민태양광 발전소가 다음 달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시민펀드 모집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 지역으로 제한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금감원과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민 80% 투자는 50%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시민 참여형 사업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시험 가동을 시작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2구역. 내년 초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한 해 4만 가구가 쓸 수 있는 12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시민발전은 전체 사업비 1,26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시민들이 투자한 펀드로 조달하고 연 7%의 수익률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법적 문제로 난항을 겪던 투자자 모집이 금융감독원과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본격 모집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역 주민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만큼 우선 지역을 배려했습니다. 내년 1월 말쯤 2주가량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을 유지하는 공모채권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제한을 우선 좀 군산시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큰 선물을 금감원에서 좀 큰 테두리 내에서 좀 열어줬다. 그래서 군산 시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됐다. 또 원금 보장은 시민이 먼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순환 채권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시민 투자 80%는 50%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투자는 950억 원 가운데 250억 원은 기관 투자를 받겠다는 건데 지역 제한 공모 기간이 짧은 만큼 투자자 모집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 시민 투자를 줄였습니다. 다만 공모 기간 안에 시민 투자가 늘 경우 기관 투자는 줄이고 기관의 수익률도 3%대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1,200억 정도 사업 중에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25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서부발전 200억, 우리 150억. 그러니까 그걸 빼면 950억이 남잖아요. 거기서 650억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1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한 50억, 그러니까 한 250억 남은 거는 이거는 보호장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걸 끝까지 20년 동안 하지 않겠냐는 게 하나는 그 대주은행인데 시민이 참여 많이 하겠다 그러면 전혀 무관하다. 금감원과 협의를 마무리한 지역 제한 문제. 우선 지역을 배려하기로 했지만 시민 투자가 축소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만경강 수변 도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만경강 수변 도시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는 타당성 검토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기간은 8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기여 부분 적정성도 분석됩니다. 앞서 익산시는 전북개발공사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개월에 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도의원이 서부내륙 고속도로 편입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상 촉구 결의안은 오늘 열린 제386회 도의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김 의원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예정지로 편입된 농지는 영농 활동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편의에 따라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농민들이 3억 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부는 즉각 사과를 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3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 지원 조직 연계,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 훈련 등도 진행합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민간 위탁이 이뤄지며 이달 말까지 수탁 신청서를 받습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4년 동안 1,000억 원이 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대기업의 잇단 폐쇄로 지난 2018년 4월 첫 지정을 시작으로 2차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4년 동안 1,378억 원을 지원받고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편 시는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오는 16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타항공이 직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운항 재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 1,600여 명의 임금 550억 원을 변제하고 조만간 항공 운항 증명 발급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2월 김포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면허 변경과 이후 항공 운항 증명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운항 재개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익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동 일대 상권에 5년 동안 100억 원의 투자를 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영등이동 상권입니다. 익산의 중심 상권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줄고 빈 점포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익산을 상권 르네상스 대상지로 최종 선정해 활성화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번 익산시 선정은 상권 르네상스 공모 최초로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로부터 높은 동의율을 얻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 동의율밖에 안 받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815개 점포에서. 근데 올해는 9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중기부에 어필을 해서 이번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대상지로 선정된 익산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상권 활성화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영등동 13만 제곱미터의 815개 점포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스마트 상생거리, 마룡 청소년거리, 백제단길 특화거리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스마트 상권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 상생거리의 경우 키오스크 14개를 구축해 시민들이 가게에 방문하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 CCTV와 통합 안전 시스템을 도입, 안전한 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스마트 상생거리 옆 들어설 마룡 청소년거리에는 디지털 벽화와 표토전을 설치, 관광객을 유치하고 콘서트와 연극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노립니다. 또 백제단길에 상징게이트 4곳을 새로 만들고 너나들이 문화쉼터를 만들어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합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와는 별도로 주차타워 조성과 거리 정비 등 시 차원의 연계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낙후된 시설로 손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인들은 상권 르네상스가 영등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장을 가진 분들께서 스마트 상권을 가지기는 조금 어떤 변화를 주기는 좀 힘든데 이번에 르네상스 통해서 보조금도 좀 받아서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외부에서도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거라 거리에 아름다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볼거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돼서 시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스마트 상권 조성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영등 상권이 익산의 중심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군산에 비해 높다는 시민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익산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에는 익산과 군산의 아파트 분양가 비교라는 제목으로 지난 9일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게시 만료일이 다음 달 8일까지인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기준 514명이 공감한다고 참여해 익산시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청원은 게시기간 3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하면 익산시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익산 등 도내 9곳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새벽을 기해 익산과 전주, 완주, 남원 등 도내 9개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이 여전해 당분간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도내 청년 고용률이 29.3%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도내 청년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를 보면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4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 전체 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은 68%로 전국 14위에 그치는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완주군이 일상 복귀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군청이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과 72개 경로당을 오는 19일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구장과 골프 연습장 등 100여 개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장애인과 노인 복지시설 27곳은 외출, 외박,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이 폭언 등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송 의장은 13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를 통해 자신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당사자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가 선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지급은 4월 1일부터입니다.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서군산 축구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축구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서군산 축구장은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2년 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축구장은 30억 원을 들여 34,795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축구장이 개장하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국대회 유치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 7대 위원장에 한창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원 739명이 투표한 가운데 한창훈 후보는 373표를 득표해 경쟁 후보를 8표 차로 제쳤습니다. 7대 노조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한 후보의 주요 공약은 하소연센터 운영, 시도 중복 감사 반대 투쟁, 도청 낙하산 인사제도 연대 투쟁 등입니다. 익산의 작은 도서관 2곳이 전라북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도서관과 우수 도서관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그루터기 작은 도서관은 북카페형 시설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특화해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도서관에, 또 동산 작은 도서관은 도내 유일의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 웹툰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생활 밀착형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최우수,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각 작은 도서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더불어 인센티브 사업비 300만 원, 200만 원의 운영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가람문학관이 가람 이병기 선생이 지은 한시를 주제로 하는 2021 기획전시 가람 한시전을 12월 31일까지 개최합니다. 군산 수성동 새마을분야회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웃돕기 성금 109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1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